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3일이죠. 예, 토요일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주에도 뭐 두루두루 평안하셨는지요. 그래요. 여러분들 글쎄요, 이제 3월도 뭐 벌써 중순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신 맞은 지가 이제 한 보름이 좀 더 되고 있죠. 이제 보름 정도 조금 더 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백신이 그래도 맞고 하니까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백신 맞고 하니까 좀 사람들을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더 많이 돌아다니나? 날씨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나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백신에 대한 것 때문에 자신감이 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예. 근데 이게 또 위험하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일반 보통 서민으로서는 이렇게 그래도 작년에 워낙 길거리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워낙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너무 적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 백신에 맞아서 그런지는 뭐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곧 맞을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좀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언택트 해도 예, 이게 사람 냄새가 안 나면 그죠? 좀 살벌해요. 근데 어쨌거나 요즘 조금 그런 분위기는 좋아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전 걱정되는 게 여의도가 이제 더군다나 이번에 꽃이 빨리 핀대요. 3월이 평년보다 조금 더워서 4월 초나 이때 되면 이제 벚꽃도 막 만개될 거라 그러는데 작년에는 진짜 여기 한산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떨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걱정돼요. 여의도에 저도 있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어찌 됐건 간에 그래요. 그래도 꽃은 또 피어야 이쁘고,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래요. 오늘도 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로 이 방송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상품권 드리고 있죠.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 1분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0009님 그리고 9705님 그리고 7918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집으로 배달될 거고요. 오늘도 또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즘 전화 비교적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래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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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안산에 사는 전혜수라고 합니다. 안산에 사시는 전혜수요. 전혜수님. 예, 네. 반갑습니다. 혜수님 연세가 젊으신 것 같아요. 52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요.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부동산 투자는 많이 했는데 주식 투자는 지금 2달 그래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재밌는 분이시다. 네.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어떤 것 같아요? 차이가? 글쎄요, 뭐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지금 사람들이 뭐 주변에 다니면 주식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부동산 네. 얘기는 안 하는 사람들 있던가요? 어때요? 요즘에 부동산은 조금 주춤해요. 주춤해요? 얘기하는 게, 예.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데. 혜수님은 저는 그래도 올해 부동산 예. 투자하셨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 느낌, 저는 개인적인 그냥 느낌. 항상 뭐 투자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거. 뭔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예. 그러면은 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이것도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죠? 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계속 좀 많이 오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향후 한 5년까지는 오를 것 같은데 모르죠, 뭐 그거는. 5년? 근데 네. 5년 뒤는 안 오를 것 같다? 예,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질 것 제 같다? 생각으로는, 예. 아니. 근데 왜 개인적인 또 이런 감각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5년. 5년 정도는 오를 것 같고, 근데 많이 오를 것 같다, 조금 오를 것 같다. 부동산. 글쎄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네. 예.
향후 한 10년 정도는 계속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이제 향후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그 감이시죠?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감이 좋으시다. 느낌상.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 투자들 많이들 하시고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하셨으니까 저도 이 경제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외국 케이스도 많이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되게 재밌는 게 일본의 모델을 거의 많이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네, 그 일본은 잘 몰랐어요. 네, 일본의 네. 모델을 거의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그 모델들을 많이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전 일본에 이제 이렇게 그 자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 때문에 이렇게 자주 예전부터 계속 쭉 다녀보면 일본에서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식차를 두고 몇 년 뒤면 그대로 들어오는 게 꽤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요번에 특히나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암행으로 이 교통 잡아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혹시 뉴스 보셨어요? 네네네. 일반 승용차에 한 거? 그게 전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어요. 그게 계속 했는데 일본은 이렇게 고속도로에 보면 그 속도 탐지기 있잖아요. 단속기. 그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거의 과속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 일본 갔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과속을 안 해요? 그랬더니 걔네들은 그 암행하는 그 순찰차들이 있어서 이게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대요. 근데 그러다 고속 한 대를 보잖아요? 그럼 걔를 딱 쫓아가서 잡은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 그 단속을 하면 걔네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벌점하고 그게 돼가지고 잘못하면 운전면허 취소가 돼버려요, 바로.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우리나라에 몇 년 뒤에 들어오겠다? 이제 나중에 들어오겠다 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 모델이나 투자 모델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본을 싫든 좋든 간에 굉장히 많이 쫓아갑니다. 근데 일본에서 되게 제가 그때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본 모델을 혹시 공부를 좀 심각하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본이 20년, 30년 전에 부동산 거품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큰 어려움을 부동산들이 겪었는데 그때 자꾸 요즘 우리 강남 불패 그러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은 강남 불패 하는데 일본에서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의 가장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록봉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곳이에요. 일본은 록봉기라고 그러는데 그 록봉기 같은 경우에 고급 빌라들, 맨션들, 일본은 아파트가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는 고급 아파트이죠. 일본은 맨션이에요. 맨션 애들이 오히려 아파트가 아니라 맨션이 더 고급이에요. 근데 거기 록봉기 하는데 거기가 일본이 망한 20년 동안 부동산이 망한 20년 동안 록봉기는 계속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곳인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20년 동안 일본 부동산이 그렇게 망가지는 동안 안 빠졌어요. 올랐어요. 조금씩. 근데 주변 지역 나머지는 그 버블이 붕괴가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실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이 부동산 근데 이 말 케이스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 경기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약간 홍콩하고 일본을 짬뽕한 부동산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홍콩하고 섞였다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홍콩의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건 아실 겁니다. 근데 홍콩 집값이 아무리 비싸다 그래서 홍콩의 집값이 지금도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는 줄 아세요?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0년, 20년 동안 오를 걸 몇 년 안에 다 올라 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강남 20평짜리 아파트로 이대로 계속 오르면 100억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0억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가능하세요? 혜수님 생각하시기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파우더 이론 같은 건데요. 아무리 우리가 이거 빵을 할 때 파우더 넣고 빵 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터져도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면은 빵이 아무리 부풀어도 이만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이게 파우더 맞나요? 그거 뭐라 그러죠? 이스트를 요만큼 넣으면 한 요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혹시라도 제가 저는 어차피 경제를 다 공부시켜드리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스트를 요만큼 넣으면요. 아무리 커져도 빵이 예를 들어서 이만해지지 요만큼의 이스트가 이만해지진 않아요. 빵이.
그러려면 이스트를 더 넣어야 돼요. 빵이 이만해지려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 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는 부동산의 이 가치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부동산 가치가 커지는 한계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홍콩 케이스를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럼 홍콩이 아무리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홍콩이 그럼 지금 뭐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미친 듯이 계속 오르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오르고 나서 그다음 멈췄어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좁고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홍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집값을 버텨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 막 몇 년 올랐으니까 많이 오를 것 같은데 한 나라의 경제 규모로서 오를 수 있는 부동산 가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한계 가치. 근데 우리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주식 투자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보면 이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세요. 이러면요 우리나라 잘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부동산 진짜 다 사먹고도 몇 배가 다 사는 옛날에 일본식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강남에 20평 아파트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크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투자라는 걸 해보셔야지 지금 뭐 무조건 오른다 모른다. 지금 글쎄요. 한번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 어떤 모델들의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 안 보시고 그냥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환상에만 다들 젖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주제 넘지만 한 번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혜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국항공우주. 항공우주의 매수가 얼마요? 39,750원. 비중이요? 30%. 네. 또 있나요? 비옥스. 네. 32,550원 20%요. 예. 제도 반도체 예. 6,390원 15%. 예. 한국콜마 예. 57,377원 15%요. 예. 이렇게인가요? 네, 일단 예. 네 개만 물어보시려면 몇 개요? 네 개만 물어보시려면 예, 저희 작가님이 아마 그렇게 왜냐면 너무 많으면요 한 분 해주다가 방송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골고루 네.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단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포트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포트가 괜찮아요. 여기에 이제 대형주가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포트를 그래도 그렇게 짜셨구나. 그래요. 근데 항공우주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시네? 항공우주를 대형주 삼아서 조금, 예. 그래요. 무리하게 샀어요. 예. 항공우주가 제일 필이 꽂히셨나 봐요. 그죠? 예, 현대차하고 같이 현대 하는 말. 현대차가 연결돼서. 그래요. 수익 네. 많이 나셨어요? 현대차는? 아니요. 항공우주가 많이 안 났으니까 현대차도 많이 안 났죠. 왜요? 현대차가 항공우주 왜? 좀 조금 고가에 샀어요. 좀 고가에 사셨구나? 예. 그래요. 현대차 항공. 전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전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되게 별로 안 좋게 얘기하는데. 예, 많이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현대차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세요? 글쎄, 이제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지금 그래요? 예, 공부하는 중이라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이게 적정 주가인지는 전 전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뭐 솔직히 말해서 수소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아직 전기차도 다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수소차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물론 수소 전기차 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지금 다들 너무 막 몇 년 뒤에 어떻게 뭐 지금 뭐 수익이 진짜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가 심한 거 아닐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뭐 지금 수차 얘기하는데 그거 몇 년 뒤에 현대기아차의 그 자기네들 목표만 얘기했지. 근데 솔직하게 목표대로 다 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목표대로 된 거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무슨 플랜 계속 발표했었는데 그 발표대로 다 된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었는데요. 근데 뭐 몇 년 뒤에 진짜 엄청나게 그거를 가지고 뭐 지금
그 주가를 막 하는데 글쎄 뭐 유동성 강세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글쎄요 지금 이 주가가 싸다라고는 저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런데도 다들 개인분들은 되게 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저는 가슴에 와닿질 않아서 하여튼 어쨌거나 현대기아차 뭐 여기서 주가 더 갈지는 전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그래요. 항공우주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글쎄요, 이게 지금 조금, 지금 이제 어제그저께 한참 좀 음봉이었다가. 네, 이게 음봉이었다. 어제그저께 것만 좀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실 그래요. 이게 제일 불안해요. 현대차하고, 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항공우주가 그다지 매력이 뭐 크지는 않다. 그런데 항공우주가 뭐 주가가 막 뭐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막 좀 이상하게 될 거다. 이렇게는 안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이 유동성 버블 장세인데 저는 뭐 버블 장세라고 뭐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뭐 그걸 뭐 인정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버블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모든 주식을 다 좋게 얘기해도 다 먹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버블 장세는 여러분들 제가 글쎄요 뭐 내년 후년에만 제 얘기를 보셔도 더 믿겠지만 여러분들 버블 장세를 맛본 사람이 나중에 몇 년 뒤에 이렇게 주식한 거 보면은요 버블 장세를 맛본 사람들이 더 많이 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버블의 환상을 못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식시장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면 그 종목의 매력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블로 그냥 걔가 반등하면은 막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항공우주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공우주의 주봉을 한번 지금 제가 일부러 켜놨는데요. 항공우주는요 실은 주봉으로 보셔도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밀리기만 하고 전혀 매력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요번에 버블 때문에 올랐어요. 근데 그나마 항공우주에 대해서 요즘 조금 좋게 말하는 건 있어요. 요즘 항공우주 왜 오른지는 아시죠? 근래. 모르세요? 항공우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하잖아요. 위성. 네. 그죠? 요거 때문에. 요걸로 해가지고 요즘 항공우주가 올랐거든요. 근데 전 이거 되게 웃긴 게 위성 관련으로 해가지고 얘보다 더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애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 이런 회사들 아시죠? 세트레가이. 이 회사는 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올해 들어와서. 예, 위성 때문에. 예, 얘는 뭐 주가가 몇 배 올랐어요? 한 3배, 4배, 거의 한 3배, 반 4배. 뭐 예를 들어서 위성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애들이 이렇게 AP 위성.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성으로 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 그런데 실은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항공우주는 왜 요거밖에 못 올랐을까? 항공우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라는 거야. 세트레가이나 AP 위성 오른 시점하고 항공우성이 반등한 시점하고 똑같아요. 왜냐? 항공우주는요. 요번에 위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올랐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게 아이템이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AP 위성이라든지 세트레가이들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항공우주는 잘 보면 요만큼 올랐어요.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항공우주는 위성을 하긴 하지만 항공우주에서 아직도 위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닙니다. 얼마 안 됩니다. 얘네들은 뭐니 해도 뭐 항공 엔진 만들고 무슨 항공기 자체 그거 하고 그리고 그다음 또 뭐예요? 전투기 그거 지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한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 회사는 솔직히 말해서 항상 된다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뭐 이거 국산화 이렇게 해서 얘기했지만 몇 년 동안 항공우주가 실은 주가로서 보여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항공우주라는 회사 그래서 저 항상 나왔잖아요. 방송 나올 때마다 제가 몇 년 동안 항공우주 좋게 얘기하는 거 봤나요? 항상 안 좋게 얘기했죠. 주가 항상 안 됐죠. 왜? 이 회사는 뭔가 보여주는 게 없어요. 전부 국가한테 뭐 어떻게 기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 그것 빼고는 보여준 게 제 눈에 보기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뭐 그 전투기 사업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대요. 뭐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전투기 사업 그것도 좀 말이 많죠. 인도네시아가 뭐 돈 넣어야 될 거 안 넣고 걔네가 우리나라하고 이거 같이 개발하기로 한 거 지금 돈 안 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 쪽에 전투기 알아보고 있잖아요, 걔네들. 그래서 그것도 뉴스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투기도 5년, 6년 뒤에 생산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다 제대로 거쳐야지만. 거기 뉴스 내용에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지금 너무 먼 얘기들을 항공우주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잘 되지 않나요? 뭐 잘 되지 않나요? 예, 맞아요. 기존에 걔네들 장사되는 건 기본빵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 기본빵으로는 이 회사의 주가에 아무 감동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고 오로지 얘는 요번에 위성 때문에 잠깐 반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가끔 방송에서도 말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이랬던 주식들이 버블장에 요렇게 좀 올라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이제 잠이 깨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버블장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워낙은 요번에 버블 시장이 아니었으면 이런 애들이 움직일 이유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올라오니 어때요? 바닥 찍고 올라오네? 이제 대세가 터나네? 이렇게 보여요. 주식 얼마 안 하신 분들, 특히 주린이들은 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빠졌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주가를 만들었는지 전혀 알질 못하거든. 왜? 이때 주식시장에 있지도 않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모습들만 보고 이거 지금 바닥에서 이제 턴을 돌리네? 누가 봐도 이건 턴 돌리는 모습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번 장이 만약에 버블장이 아니었으면 저 이거 높이 평가했을 거예요. 근데 버블장에서 이 모습은 죄송한데 높게 평가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항공우주는 글쎄요. 뭐 밑으로 이렇게 밀리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사서 큰 수익을 내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저는 현대차하고 같이 말씀드리자면 전 틀리면 틀릴 각오하고 얘기해요. 전 틀리면 틀릴 각오 얘기하는데 제 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주식들이 싸 보이지가 않아요. 매력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현대차가 매력 있어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들에 있어서 별로 그다지 이거는 비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정리를 하고 현금을 갖고 계시는 차라리 딴 걸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네네. 그리고 뷰웍스인데요. 뷰웍스 같은 경우에도 32,000원 정도 돼요. 32,000원 정도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이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뷰웍스 같은 경우에 아직은 홀딩 하셔도 돼요. 비중 20%.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보실 만하고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항공우주보다는 뷰웍스가 나요. 항공우주보다 차라리 뷰웍스가 나요. 네, 그러니까 낫고요.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한국콜마 상담했나 안 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한 57,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콜마도 아마 요 가격 근처에서 조금 더 올라는 올 수 있는데 올라와도 한국콜마 많은 반등을 기대하거나 많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예. 그래서 한콜마 같은 경우에도 요 가격에서 그냥 홀딩을 하시는데 좀 더 올라오면 그냥 수익 내고 한번 나오세요. 기분 좋게. 네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마지막 제주반도체인데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요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뭐 이런 경기들 때문에 이렇게 해고 올라왔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상담이 나오면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겠는데요.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올라왔다가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세를 안 뽑지만 제가 이건 옛날에 좀 했던 주식이라서 이거 좀 아는데 얘는 시세를 한번 뽑으면 그 다음 뽑기가 좀 애를 먹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 뽑고 나면 얘는 워낙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더 좋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네네. 좀 반등 나오면 그냥 매수가 근처 좀 안 되더라도 그냥 털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냥 네네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내려고 상담해 감사합니다. 드렸고요. 우리 혜수님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 네, 혜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2-8288.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이 부동산 얘기나 이런 거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뭐 경제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 이렇게 외국 나갈 기회들이 뭐 요즘은 이제 못 나가지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있어서 그럴 때 나가서 이제 외국에 대한 케이스도 공부를 하고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 거짓말같이 나중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던 이유가 실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뭐 요즘 금리 오늘도 뭐 미국 시장이 금리 때문에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졌어요. 그죠? 예. 근데 금리 부분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쨌거나 기준금리하고 여러분 시중금리 분명히 틀립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케이스가 되면 한번 얘기하겠지만 기준금리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올립니다. 시중금리는 먼저 움직여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합격자들 막 들어오고 마지막 합격자 들어오면 문 닫죠. 그렇듯이 기준금리는 맨 마지막에 문을 닫는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기준금리만을 금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시중금리라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시중금리.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시중금리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벌써 꽤 많이 오르고 있죠.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금리가 오르면은요. 긴 그림, 굉장히 긴 케이스에서는 금리가 올라오면 주식시장은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 단기 케이스에서는요. 금리가 오르면 시장은 빠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테이퍼링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그거는 뭐 미국의 100년 역사를 봐도요. 미국 주식 역사는 그걸 이렇게 공부해 보셔도 분석을 해봐도요. 그게 나와요. 통계로.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지켜보면 어디 한번 또 잘 그 케이스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요. 전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목이 잠겼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안산에 사는 김정석입니다. 누구요? 안산. 안산. 연속 안산은 거의 처음인데. 성함이? 김종석. 김정석님,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좀 많아요. 얼마나 많으세요? 해방등이니까. 45년생? 예. 아이고, 제가 해방둥이 하면 알죠, 45년생. 그래요, 45년생이시나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선생님? 국고초 반장 하실 때니까 참 오래됐죠? 아이고, 오래 보셨네요, 제 방송. 질리지 않으세요? 예. 안 질리세요? 중간에 안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좀 해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요. 요즘 그래서 주식은 이제 AC, BC인 거 아시죠? 예. AC, BC. 주식은 그래서 다 AC, BC로 요즘 나뉘어요. AC가 애프터 코로나, BC가 비포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이제 거의 A씨에 해당하시네요. A씨. 발음이 좀 셌다. 네, 정성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증권 삼성증권이요. 매수가 얼마요? 43,000원, 비중이요, 선생님. 30%. 네. 또 있나요? 불러주세요. KTNG 예. 88,000원, 예. 30%. 예. 한국자산신탁 예. 4,250원, 예. 20%. 예. 에코마케팅 예. 29,000원, 예. 10%. 예. 그런데요, 예. 저는 주식 투자 성향을 좀 묻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주식 투자 성향을 묻고 싶다는 게 누구한테? 예. 내가 뭘 잘못했나 해서. 잘못하시나 해서? 네. 그래요. 일단 이 포트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우리 김 선생님께서 짜신 거예요? 아니면은 혹시 뭐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그거부터 그럼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정성님 이걸 물어볼게요. 정성님 KTNG하고 삼성증권을 30%씩 제일 많이 사셔 놓으셨어요. 이렇게 제일 많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놓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두 개를 다른 거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비중을 담으셨어요? 안전성이 있고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냥 배당을 바라고 있는 식으로 주식하고 연애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선생님 연세가 45년생이시면 뭐 물론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45년생이시면은 선생님 연세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와 이런 걸 들어봤을 때는 선생님 이 성향의 포트는 선생님한테 괜찮은 포트세요. 네. 왜냐하면 45년생이시고 하시면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뭐 100세 시대 하지만 물론 100세까지 사실 수도 있지만 이제 45년생이시면 연세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약 지금 70 거의 지금 77일 정도 되셨죠. 예, 그래 77, 8, 뭐 그 정도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혹시라도 어떤 그 자기 삶의 어떤 좀 큰 변화가 오실 수도 있는 나이시잖아요, 연세가.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이제 100세 시대니까 난 무조건 100세에 다 맞춰서 무조건 갈래라고 지금 현 시점에서 무조건 뭐 요번에 지금 접근을 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이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에 접근하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포트를 막 너무 공격적으로 짠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세에 지금 뭐 더군다나 주식시장에 쭉 계셨던 분도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셨는 분이라면 이 포트는 저는 굉장한 포트라고 봐요. 왜? KTNG라든지 삼성증권을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특히 KTNG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배당을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죠? KTNG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지 얘가 수익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KTNG 지금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보세요. 한번 주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주봉을 보더라도요. KTNG 같은 경우에 그냥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그냥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KTNG가 무슨 뭐 밑으로 지금 얘가 공격적으로 막 하락을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KTNG의 수익 사업들 아시잖아요. 얘네들은 장사가 그냥 무조건 꾸준하게 되는 구조예요.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KT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 전에 주가가 한번 오른 적이 있어요. 얘가 잠자던 애가 올랐어요, 그때. 근데 요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때가 아마 담배값을 대폭 인상시켰을 때예요. 담배값. 뭐 2,000원 하던 것들 뭐 2,000원 하던 거 4,000원대 막 올리고 이럴 때 있죠. 그때 KTNG 주가가 올랐어요. 왜? 담배값 오르면 확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담배세 인상이라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은 조금씩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KTNG가 뭐 외국에서 물론 뭐 지금 수출도 잘 되고 뭐 담배 하고 있다 그러지만 수출 잘 돼봤자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뭐 그러지 않아요. 반도체 같이. 왜냐하면 이미 이 외국의 그 연초 회사들이 그쪽 구조가요 꽉 잡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KTNG가 물론 비집군 들어가지만 그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KTNG가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막 밑으로 위로 우상향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으로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김 선생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배당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공격적으로 가는 포트를 갖고 있다면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지금 그 성향은요, 선생님 괜찮은 성향이세요. 그리고 종목 선택도 그렇고 KTNG라든지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43,000원 정도 되는데 좀 높이 사신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특별히 막 뭐 또 다시 저 밑으로 막 내려가거나 뭐 그럴 염려는 없고 그냥 뭐 해봤자 여기 어디예요. 뭐 증권주라 그래서 뭐 확 올라갈 그럴 일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하고 KTNG를 30%씩 담은 건 선생님 되게 잘하신 거예요. 김 선생님한테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가셔도 김 선생님 특별히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자산식탁 같은 경우에도 뭐 요것도 꽤나 안정적인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실은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많이 밀리면은 연세 많은 분들은 사놔도 뭐 여러 가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괜찮은 주식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절대 올라가면 올려 사지 마세요. 이런 애들은. 왜냐면 이런 애들은 상승력이 생각같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갖고 계셔도. 그리고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했는데 요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이 에코마케팅 회사는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김 선생님이 에코마케팅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신데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쯤은 뭐 10% 정도 공격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안정적인 회사로 혹시 사셨다 그러면 아니고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포트에서 네. 한 공격적인 거 그래도 하나쯤은 심심하니까 갖고 있고 싶어. 그러면 10% 괜찮아요. 요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김 선생님. 네. 예. 그러니까 포트 지금 김 선생님한테 나쁘지 않고 굉장히 어울리는 포트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꼭 10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시면 처리하는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받습니다. 02786-1022, 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저희는 생방송 시간 동안 전화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금리가 또 오르는 그 이야기 때문에 다우는 금리가 오르면 또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올랐고 나스닥은 또 떨어졌고요. 반대로 갈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이야기가 더 노골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금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가에 있어서 아주 긴 그림, 뭐 10년, 20년의 그림으로는 좋은 그림이 나와요. 보통.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짧은 그림에선 금리 인상은 분명히 주가에 특히 유동성 장세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항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여기 서울에 사는 김성혜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성애님? 네. 예, 반갑습니다, 성애님. 연세가 조금 많은 7학년이에요. 7학년, 주식 경력은? 네. 예? 주식 경력은? 경력은요, 좀 되는데. 그러세요? 그래, 일단 그럼 먼저 한번 종목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저기 SK케미칼이요. SK키바 매수가 얼마요? 아, 고점 39만 5천 원이요. 비중은요? 20%요. 예, 또요? 녹십자요. 예. 36만 7천 원에. 36만 7천 원에. 네, 20%. 예. 그리고 현대건설 예. 5만 5,300원에 예. 30%. 네. 그리고 빅히트 예. 24만 2천 원에 15%. 예. 포트가 되게 재밌는 포트예요. 네. 저희 방송을 열심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이제 딱 보면 계속 많이 봤어요. 근데도 이랬어요. 많이 봐요. 근데 계속 봐요. 본분의 포트가 아닌데 근데 요번에 네. 지금 실수로 아스트라제니카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한다는 바람에 내가 그냥 그거 보고서 그냥 안 빠지길래 그냥 들어갔더니 그때 이후로 다 빠지네요. 그냥 들어간 다음부터. 그러셨어요. 네네. 제가 이게 원래 이게 SK케미칼이 내가 8만 원대부터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근데 SK케미칼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SK케미칼 이거 한 번은 무조건 들 주식입니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떠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안 나세요? 나요. 근데 진짜 한 번 오르죠, 크게. 그러니까 제가 이 SK케미칼이라는 거 탐방 갔을 때도 느꼈던 게 굉장히 이 회사 매력적이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SK케미칼 제가 이 회사는 이 회사도 제가 그 멘트 많이 때렸던 회사잖아요. 이거 분명히 한번 오르고 대형주는 아무리 그래도 뼈무게는 한번 하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예, 한 번은 뽑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회사였었는데 근데 그때 참 주가가 안 갔을 때 저도 진짜 답답했어요.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속상해했던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으세요. 진짜 SK케미칼 그렇게 왜 좋다 그러는데 회사는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도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 제 눈엔 이 회사가 너무 좋고 분명히 이 회사가 뽑을 게 보이지만
진짜 한번 시세를 크게 줄 것 같지만 바로바로 막 이게 안 갈 때는 저도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아직 공부 한참 모자란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주가를 뽑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SK케미칼 계속 뭐 4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랬을 때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강하게 SK케미칼 이렇게 얘기했던 놈이 전 이제 SK케미칼 이제 절대 싸다고 안 봅니다. 안 좋게 봅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네, 근데 요번에는 이제 모에서 상장하는 바람에 그 네, 생각 자회사? 그것 때문에 네. 다 들어갔어요. 그거 했죠. 그런데도 주가 잘 안 오르죠.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다 그러니까 빠져.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서 그거 한다고 보는데 자회사 상장을 하면요 오히려 매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매력이 호재가 사라진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느낌을 이게 가지셔야지 이게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싼지 비싼지 보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그냥 뭐 자회사 SK 저기 뭐예요? 아스파. 바이오시스. 예. 걔 상장하니까 그냥 무조건 된다. 상장하면 얘 이제 갖고 있는 이 가치가 지분 가치가 얼마야? 이것만 보시잖아요. 그죠? 98%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분 가치가 얼마? 그러면 얘가 올랐을 때 그 지분 가치 때문에는 안 올랐었을까요? SK케미칼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SK케미칼이 9월, 10월, 11월에 이렇게 계속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이건 뭘로 설명할 건데? 이게 SK 바이오시스 걔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상장한다고 또 올라? 그건 너무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지나치세요. 네. 주식하실 때. 아니 얘 이거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K케미칼이라는 애한테 야 너 이렇게 일했는데 또 올려 이거야. 그럼 SK케미칼은 우리한테 어떻게 말할까? 얘가 만약에 생명이 있는 애라면 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또 부려먹어? 야 이제 나 쉴 때도 됐잖아. 니네 나 너무 부려먹는다. 이러지 않을까요? SK케미칼이 살아있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바꿔보시라는 거야. 우리는 맞아요. 욕심 때문에 얘가 일을 했는데 일을 또 시켜. 쉬겠다는데 그 엄청나게 고생해서 일해 왔는데 지금 얘 좀 쉬겠다는데 또 야 일어나 임마 뭘 쉬어 이러고 때리고 지금 또 일 시키려는 거야. 이거하고 별반 안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SK케미칼이 또 쭉쭉쭉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제가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그거야. 바이오시스 상장한다? 그럼 이 주가는 뭘로 설명할 건데? 이 주가에 이미 다 나왔는데 이걸 또 우려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SK케미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무슨 SK 바이오시스 상장 몰랐겠어요? 이미 뭐 그거 다 발표난 거 다 알죠? 그런데도 제가 이 회사 이 회사 전 절대 싼 거 아닙니다. 비싸게 봅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제 눈에는 SK케미칼의 매력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요만큼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전 지금도 안 좋게 봐요. 그럼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뭐 돼요?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저는 솔직히 뭐 기술적인 반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사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전 이 주가가 절대 싼 주가가 아니라 전 비싼 주가로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고평가된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주식에 대해서는 좋은 코멘트를 제가 아는 한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기술적인 반등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뭐 조금 올라올 수 있겠죠. 기술적인 거냐.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네. 예. 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녹십자. 예, 지금 55,000원 정도 되시네요. 55,000원. 예, 현대건설 55,000원 되는데 반장님. 예? 녹십자. 아, 녹십자요? 예.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은 멘트 요즘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많이 오르고 나서는. 근데요, 이걸 두 번이나 그 기회를 그냥 너무 욕심을, 반장님 말씀대로 욕심 때문에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녹십자 전에 주가 쌌을 때는 제가 녹십자 굉장히 좋게 얘기했었죠, 방송에서. 네. 계속.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건 어느 시점에서인지 몰라. 근데 저는 근데 싸다 그래도 뭐야? 주가가 다른 사람들은 이 회사가 뭐 쌀 때 뭐 매력이 없습니다, 뭐 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 아닙니다. 녹십자라는 회사 저한테 제가 여러 번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 회사. 저는 매력이 있는 이 회사 있었어요. 이 회사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이 가치가 녹십자가 이만큼을 계속 정당화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냐? 전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제 눈에는 지금 이 회사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제 눈에는 이게 안 싸 보여요. 저는 주가가 CMO 올라가는 때문에 했거든요. 예, 그건 지금도 이 주가는 저한테는 비싸 보여요. 그래서 죄송한데 예. 이게 뭐 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아까도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항상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차트로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치가 있다. 충분히 올라갈 가치가 있다. 저평가돼 있다. 전 그러면 사서 기다려요. 그리고 아무리 뭐 더 올라가더라도 내가 보기에 이 회사는 이제 고평가 구간에 들어와서 매력이 없다. 그럼 저는 파는 거예요. 제 이론은 투자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 눈에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고평가의 구간에 전 들어와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기간이 더 한참 많이 뒤틀러서 그 고평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 이 회사가 매력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요건 기술적인 걸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걸 이용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빅히트인데요.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진짜 다시 올라오죠, 좀씩.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신규 상장 패턴으로 빠졌을 때 결국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올라오긴 올라올 거라고. 어느 정도. 제가 이 가격까지 근처는 일단은 25,000원 근처 6,000원까지는 기다리시면 올라옵니다 했는데 보세요. 거의 근처까지 올라왔다 다시 밀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빠졌을 때 신규 상장 패턴에서 빅히트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정도 가격까지는 올라온다고. 근데 진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규 상장 패턴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 우습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돈 벌라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들. 앉아서 돈 벌라고 편하게.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거 알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이거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거 저도 주식시장에서 20년 있으면서 10년 몇 년 연구하다가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제가.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패턴이 이렇게 움직이는 신규 상장들은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걸요. 왜? 이거를 이 신규 상장 패턴이라고 알아내는 사람이 나니까. 그래서 이 패턴은 여러분들 우습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그냥 벌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가 아직 좀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번에 밀리다가 올라온 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밀려버렸으면요. 얘는 그럼 골치 아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돌려 세웠기 때문에 요번에 이 25,000원, 6,0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만 돌파가 일단 25, 6만 원 여기만 돌파가 되면은 그 다음은 35만 원까지의 제가 쉽게 말하는 혼동 구간에 들어가요. 이 혼동 구간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그 구간 안에 들어가서 질문이 나오면 제가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혼동 구간까지 다 미리 예상하고 설명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돌려 세운 것까지는 나쁘지 않아서 24만 원 매수가인데 일단 아직은 지켜볼게요. 근데 만약에 얘 요번에 다시 19만 원 깨고 내려가죠. 19만 원 깨고 내려가면 얘 일단 손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 거의 이거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네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한 5만 원 정도 되시는데 5만 5천 원.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냥 홀딩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30%인데 근데 비중은 좀 너무 많아요. 근데 건설주가 저는 뭐 그렇게 힘차게 오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건설주가 갑자기 막 뭐 밑으로 저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갖고는 더 계셔보세요. 근데 그렇게 매력이 막 넘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참고하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약간 더 올라오게 되면은 매수가 근처까지만 혹시라도 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저는 절반 이상 줄이겠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비중은 항상 줄일 준비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 예, 꼭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절대 주식에서 다시 한번 느끼셨겠지만 욕심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절대 욕심은 그것 때문에 후회 많이 했어요. 예, 욕심은 네. 절대 주식에서 어쩌다 한두 번 욕심내서 먹으면은 그게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반장님, 예. 건강하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원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때는 후회밖에 할 게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절대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시고요. 예, 아유, 이 반장 뭐 정말 틀릴 거야라고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20년 넘게 제조권에서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적어도 저희 20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IT 버블, 붕괴, 9.11, 뭐 LG 카드 사채, 리먼 사태 그 모든 거를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적어도 생존하는 법을 안다는 소리예요. 뭐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뭐 힘든 고비 언제 넘겨본 적 있나요? 그런 거 겪어볼 때 그 사람이 진짜 생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거든요. 좋을 때 버블 시장에서 막 그냥 아무거나 해가지고 돈 벌 때 그때 그거 누가 못 봅니까? 그냥 공격적으로만 하면 돼요. 그냥 그때는. 수비 안 하고 전원 공격해도 돼요. 그때는. 근데 공이 한 번만 하프라인을 넘어오는 순간 수비가 아무도 없으면 예, 그럼 그다음 그대로 골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절대 이런 말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뭔가 할 수 있을 때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네. 아, 서울에 사는 장봉현입니다. 장봉현님. 예, 반갑습니다. 네네. 봉현님 연세가? 네, 70대 후반이에요. 아, 그래요. 주식 경력은요? 네, 주린이에요. 아, 주린이세요? 예, 그러세요? 우리 형님 얼마 안 됐어요. 예, 봉현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네네. 갖고 계시나요? 아, SK 바이오팜이요. 아, 예, 매수가 얼마요? 17만 4천 원에 20%. 예, 네. 삼성물산 예, 13만 6천 원에 20%. 예, 유한양행 예, 7만 2천 원에 10%. 예. 네, 그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번 네. 지금 제가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네. 예. SK 바이오팜. 아, 바이오팜을 들고 계시는구나. 네. 아, 바이오팜이 지금 비중이 제일 높죠? 네, 앞에 네. 네, 삼성물산하고. 아, 그래요. 네.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글쎄요, 바이오팜이 예. 자꾸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내려가고 어느 거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좀 가지고 있으면은 매수가 정도는 올라오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매수가가 지금 현재 17만 4천 원이죠. 네, SK 바이오팜 지금 여러분들 빅히트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예. 네, 이게 신규 상장 패턴에 들어가죠. 보시면 네, 네. 제가 바이오팜 여러 번 그때 설명드렸지만 이 올라갈 때 이 갭 나중에 보세요. 100% 메꿀 겁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네.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 하락으로 다 메꿨죠. 아, 이 반장이 이거 올라갔을 때 100% 메꿀 거라는 거 어떻게 자신했을까 방송에서. 여러분들 신규 상장 패턴과 갭 메꾼다라는 건 여러분들 거의 이거는 저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 이게 신규 상장 패턴에서 지금 나쁜 패턴이냐?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 얘가 신규 상장했던 시초가가 얼마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약 대략 10만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10만 원까지는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런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회사가 뭐고 내용이 뭔지 뭐 그건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굳이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SK 바이오팜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SK 바이오팜 요번에 갑자기 2월에 주가 확
갭으로 내려온 거 왜 내려오는지 혹시 선생님 아세요? 봉현님? 혹시라도. 그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얘네 대주주인 잘- SK가 매도를 해버렸어요, 이 주식을. 현금 날아갔다고. 그죠? 그리고 네. 얘 같은 경우에 3월에 얘가 상장을 했는데 혹시 저희 방송 솔직하게 네. 얘기하셔도 돼요? 저희 방송 그렇게 막 귀담아서 열심히까지는 안 보시죠, 선생님? 솔직히. 아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네.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신규 상장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제발 앞으로도 뭐를 네. 꼭 좀 체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잘안 그래. 나요. 락업 물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락업.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제가 2, 3주 전에 계속 얘기했는데 락업 물량 잘 체크하시라고. 왜냐면은 네. 신규 상장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신규 상장하면서 락업 물량도 체크 안 하고 신규 상장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엉터리로 주식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우리 봉현님도 결혼하셨죠? 옛날에. 네. 그죠? 근데 그때 사모님 결혼하실 때 최소한 사모님 집안에 아버님이 뭐 하시고 어머님이 뭐 하시는지는 최소한 아무리 뭐 옛날에 중매 때로도 그 정도는 알아보고 결혼하셨죠? 네, 그것도 안 알아보고 결혼 안 하시죠?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그 보호예수 물량 3개월 예를 들어서 그 락업 물량도 체크 안 하고 이 주식을 한다는 거는 그 신부 측이나 신랑 측에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말 안 되죠. 근데 이상하게 결혼해선 그게 말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보면 주식은요 말 안 되는 짓을 참 당연하게들 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주식에서는 다들 너무 당연하게 해. 그리고 그냥 잠깐 수익 나면 그걸로 무조건 다 된 거래. 근데 수익 나는 걸 계속 지킬 수 있나? 아니요. 나중에 보면 훨씬 많이 깨져 있어.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얘는 3개월, 6개월 물량이 지금 거의 락업이 다 풀렸어. 왜? 3개월이면 얼마예요? 10월이죠. 10월. 네. 10월. 네. 6개월이면 얼마예요? 3월이죠. 이제 락업 물량이 이제 거의 다 나오기. 이제 문제는 뭐냐? 락업 물량이 좀 있으면 거의 다 터져요. 그래서 지금 락업 물량들 터지는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 소리 무슨 소리야? 만약에 얘는 빠지게 되잖아요.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혹시라도 더 빠지게 되면 신규 상장 패턴으로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더 많은 시간, 진짜 더 많은 시간,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 요번에 생긴 이 갭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갭이 또 있어요. 여기 18만 원. 18만 원의 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을 나중에는 메꿔요. 선생님.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뭐 1년에 메꿀지, 뭐 2년에 메꿀지, 뭐 3년에 메꿀지 그건 저도 몰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분명히 이거는 메꿔요. 거의. 근데 이거 기간은 저도 몰라요. 뭐 6개월에 메꿀 수도 있고 1년에 메꿀 수도 있고.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네. 메꾼다 이거에 그냥 꽂혀가지고 움직여. 근데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2년, 3년, 4년 몰라요, 저도. 이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건 나중에 상승으로 메꿀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지분을 정리하실지 마실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만약에 우리 지금 장선생님이 좀 더 젊고 막 이러셨다면 제가 더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할 텐데 장선생님 연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들고 계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그럼 되시죠? 들고 있으면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모른다고 기간은. 근데 요 갭까지는 메꿀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것 이상은 저도 몰라요. 선생님, 제가 이거 그 이상까지는 이 회사의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13만 6천 원인데요. 이거 요즘에 네. 지금 다시 쫙 내려오고 있는데요. 삼성물산도 지금 잘 보시면 나중에 갖고 계시면 선생님 좀 얌체 같은 짓 하자고요, 우리. 얌체 같은 짓이 뭐냐면요. 삼성물산 여기 보시면 갭이 있어요. 워낙 제가 이런 거 가리키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선생님 연세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 그냥 여기 보면 여기 14만 원의 갭이 있거든요. 네. 예, 여기 갭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 걸려서 요 갭까지 올라와요. 예. 이제 듣고 보시면 나중에는 올라와요. 더 빠져라도 나중에는 올라오는데 문제는 그 가격이 매수가 근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가격에서 욕심 내지 마시고 파세요.
아시겠죠? 네. 예. 왜냐면 쭉 가져가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선생님. 예. 네,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만 네. 딱 해서 그렇게 하고 나오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나요? 예, 유한양행이요. 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7만 원 정도 7만 2천 원 정도 되시네요. 7만 2천 원 정도 되시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예, 요번에 뭐 여러 가지 호재 지금 다 떨어뜨리고 그다음 빠지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가 이제 계속 쉬는 분위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약이나 바이오들의 좀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제약이나 바이오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어서 한번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쉬는 기간을 뭐 1년, 2년, 3년 꽤 갔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이 이제 시세가 안 나올 거예요, 생각같이. 그래서 반등하실 때마다 터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그래요. 항상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 내전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여러분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하시면은 상품도 드리고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평택에 사는 단무지 아줌마예요. 평택에 사신 누구요? 단무지 아줌마. 당무제? 단무지. 단무지? 보고 혹시 무지가 그냥 모른다 그 무지를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예, 단무지, 단순 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무지 빼고 박 여사님 부를게요. 예. 그래, 박 여사님. 연세가? 57세요. 주식 경력은? 뭐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뭐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요, 우리 박 여사님. 일단 먼저 어떤 예. 주식 갖고 계세요? YYK요. 아, YIK 매수가 얼마요? 7,400원. 비중은요? 70%. 어이구, 많이 사셨네. 예, 또요. 60자 셀. 예, 47,000원에 20%. 예, 그다음에 SGC 에너지. 예, 5만 원에 10%요. 예. 이렇게 해요? 예. YIK가 제일 많으세요? 예. 오, YIK 회사 70%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근데 혹시라도 죄송한데 이 회사 좀 네. 이거 주식하신지 근데 이거 혼자 판단하신 거예요? 예. 혼자 판단하셨다고요? 예. 이거 어떤 부분 때문에 혼자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YYK 같은 경우는 예, 저기 미래성을 보고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좀 늘려가 볼까. 늘려가 볼까? 예, 그걸로 해서 묻어놓은 거고요. 예, 제가 5만 몇천 원대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5천 얼마 때? 예예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고 뭐 수주도 많이 했고 어째저째 해가지고 비중을 한번 늘려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일단은 이 YIK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마 개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일반인들도. 이게 그렇게 많이 유명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YIK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이 회사, 얘네 대주주가 심택 아닌가요? 맞을 텐데. 맞나? 아닌가? 이 맞을 건데. 심택인가?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예전엔 심택이었어. 얘네. 근데 얘네가 이 YIK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냐면 이게 반도체 테스트기 만드는 회사예요. 테스터기. 얘네 예. 혹시 무슨 테스트기 만드는지 아세요? 웨이퍼. 저기 웨이퍼 테스트기. 그쪽이라요. 그러니까 예. 웨이퍼 테스트기가 어렵게 말해서 웨이퍼 테스트기지 그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그건 몰라. 그게 뭐냐면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이제 칩 같은 거 막 이렇게 다 심잖아요. 그죠? 그럼 예. 걔네들 불량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아, 뭐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바로 웨이퍼 테스터기예요. 그러니까 칩 불량인지 아닌지 쉽게 말하면 그거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게 얘네가 그렇게 뭐 회사가 많이 뭐 홍보나 이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우리 전공정, 후공정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테스트기면 전공정이겠어요? 후공정이겠어요? 그건 모르겠네요. 만들고 나서 쉽게 말하면 웨이퍼드에 칩 한 다음에 걔네 불량인지 아닌지 뽑아낸다 그랬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전공정이겠어요? 후공정이겠어요? 후공정. 그렇죠. 맞아요. 후공정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전공정하고 후공정 중에 굳이 따지자면 그냥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공정하고 후공정 중에 어느 게 더 남는 장사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더 남는 장사. 후공정 쪽이 그나마 좀 더 나아요. 우리나라가 전공정하고 후공정 중에 그나마 더 우리나라가 센 데가 전공정이에요. 후공정보다는. 네. 그래서 후공정 쪽이 좀 더 나아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주가가 작년에 여기 YIK의 주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셔도 알겠는데 갑자기 작년에 주가가 뿅 하고 올랐어요. 작년에 주가가 여기 보시면요 뿅 하고 올랐어요. 이거 왜 오른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여름에. 삼성하고 계약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삼성에서 요번이에요. 그건 요번. 요번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요번에 여러분들 이거 갭 떴어요. 갭. 갑자기. 예. 그거 왜냐면 삼성하고 계약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YAK가 작년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빠지다가 휙 하고 올랐는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게 아니라 7월에 갑자기 휙 오른 거 이거 왜 그랬냐면 얘네 삼성전자가 얘네 지분을 샀어요. 아세요? 아시죠? 예. 모르세요? 아시죠? 그거? 알아요. 예. 예. 얘네 삼성전자가 얘네 지분 10몇 프로인가를 인수했죠? 예.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예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리는 얘네는 삼성전자가 얘네 거를 계속 쓴다는 소리예요? 안 쓴다는 소리예요? 쓴다는 그거 보고 산 건데. 맞아요.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납품권 나왔잖아. 그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터기를 해서 요번에 뭐 흑자 나오고 그런 이제 삼성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렇게 했고 했는데 꾸준하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얘 주봉 보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 보더라도 얘가 지금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 이때 최고가를 기록했던 거에 거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딱 보시면 저항받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거기서 딱 저항. 그럼 이거를 뚫고 갈 거냐라는 건데 뚫고 갈 가능성도 제가 보기엔 은근 높아요. 일단은. 그런데 계속 쭉쭉쭉 나갈 거냐 그건 저는 퀘스천이에요. 퀘스천이에요. 왜냐? 제가 아까 혹시 반도체 오스틴 쪽 얘기했는데 오스틴 공장에서 요번에 겨울 한파막 이런 것 때문에 공장이 섰잖아요. 그죠? 기억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처음으로 예, 섰잖아요. 아시죠? 예. 그런데 예. 그것 때문에 뭐 반도체가 이제 그 가격이 더 막 오르고 막 이런 거 한다라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반도체들 막 그 주가들 좋았잖아요. 요 근래 며칠. 그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반대 해석이 지금 요즘 좀씩 나오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반대 해석이?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공급과 수요가 지금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영향을 혹시 그런 기사들을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예, 그건 못 봤습니다. 지금 수요를 어쩌면 이게 우리가 공급이 줄어서 좋다라고만 표현을 했었는데 수요는 많고 그게 아니라 이게 수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무조건 좋게만 보시는데 이번에 오스틴 공장 그 사건이나 이런 거를 무조건 좋게 보다가 지금 점점 이게 수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약간씩 나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스천을 단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다들 반도체를 무조건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좋게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과연 슈퍼사이클로만 무조건 좋게 봐야 되나? 라는 거에 점점 캐스천을 다는 사람,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이런 게 이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무조건이라고 저는 보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봐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그 10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지분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 경기와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얘도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70%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 박 여사님 죄송한데 70%라는 주식을 들고 가기에는요. 우리 박 여사님이 이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을 나누면서 느낀 건데 그 정도로 주식에 대해서 많은 조회가 있거나 그렇진 않으신 상태예요.
그렇죠. 예. 완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그냥 욕심으로 하신 것 같아요. 70%. 그래서 돈 벌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면 제가 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 오히려 거기에 맞게.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데 여기서 20%만 가지고 50%는 포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는 어떻게 한다? 현금으로 바꾸세요. 아시겠죠? 예. 네. 20%만 들고 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네. 50%는 뭐 하라 그랬죠? 현금으로 바꾸러 와서 현금으로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꼭 명심하세요. 예. 네. 그거만 잘 하셔도 포트 살려낼 겁니다. 그리고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47,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요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요 정도 가격이면 홀딩하고 계셔도 나중에 수익은 조금은 날 거예요. 근데 뭐 수익이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냥 홀딩하고 가셔도 특별히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SGC 에너지인데요. SGC 에너지.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비중 10%죠. 현재 가상가는 여기서 사셨죠? 예. 맞나요? 여기서 사신 거 맞죠? 네. 최고가 그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런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더 반등해서 한 4만 한 1,000원에서 2,000원 되면요. 요건 선절할게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글쎄요. YIK도 요거와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요런 거와. 그래서 제가 현금화를 좀 많이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 절대 욕심만 네, 가지고 주식하지 마시고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반장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하게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저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뭔가를 그래도 할 수 있을 때예요. 지금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지만 나중에는 후회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누가 떠밀지 않고 나의 진짜 주체적인 생각으로 갔다. 그러면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갈지 어떻게 좀 말지 뭐 현금화를 좀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네, 삼천리. 예, 강산. 예, 그래요. 삼천리 자전거. 요즘 좀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참 이게 참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좀 날씨 좋아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 것도 타고 여러 가지 탔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1,900원 정도 11,000원 매수가인데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 근데 어떤 이슈 요런 거 요거도 보시면 알겠지만 3, 4월에 그때 한번 이슈 타서 올라가고 그다음 빠지죠.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면 얘는 빠질 준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올라가다가 주춤한다 싶으면 언제든지 파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007810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 요즘 들어와서 지금 잘 흘러가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요 모습이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어느 정도 돌려 세웠어야 돼요, 먼저. 근데 지금 이 돌려 세우는 모습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는 반등해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세가 이미 좀 분출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세가 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빨리 빠져 나오시는 게 날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15,300원인데요. 요거는 조금이라도 반등 들어오면 일단은 빨리 팔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단 이거는 더 올라가는 시세는 이미 끝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계속. 다음 종목. 예, 줌인터넷입니다. 예, 9340 줌인터넷인데요.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시세를 뽑을 때 오히려 이럴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게 아니라 시세 뽑은 다음에 이렇게 쉽니다. 그러다가 여기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붙는 분들이. 근데 이분은 요번에 사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이분 지금 1024님이 줌 인터넷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나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접근하셨다 그러면 제가 이건 냅둘게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 회사를. 그래서 일단은 그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요번에 그냥 수익 조금이라도 나오시면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선진 뷰티사이였습니다. 086710. 이것도 신규 상장 패턴이죠. 신규 상장 패턴에서 어떤 패턴이에요? 맨 처음에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버리죠. 빠지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얘가 얼마예요? 23,000원은 안 깼어야 되는데 23,000원을 깨고 어떻게 되세요? 보세요. 여기 다시 맞고 내려가죠. 이 안으로 빨리 못 들어가잖아요. 23,000원 안으로요. 그러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다시 밀리죠. 그럼 이 저점 깨고 내려갑니다. 2004님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거 저점 깨고 저점 확인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전 이 가격 깨면은 저는 손절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얘는 빨리 웬만하면은 나오시니. 근데 얘가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갭이 있거든요. 여기 요 갭을 여기서 잘만 돌려세우면 한번 메꿀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참고로 자기가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셀리버리입니다. 8600. 셀리버리가 요번에 시세를 뽑았었죠. 올 초에 진짜 시세 한번 멋있게 뽑고 이 회사도 제가 전에 탐방 한번 가가지고 하여튼 셀리버리도 이게 쫙 한번 뽑았는데 그리고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세 뽑으면은 이런 애들이 좀 이렇게 쉬는 기간을 꽤 가져요. 그래서 15만 90%예요. 15만 3천원이면 16만 원 여기인데 여기 이분은 이거 애매하다. 이 가격이면 90%. 근데 죄송한데요. 90%는 거의 100% 뭐 그냥 올인. 우리가 속된 말로 몰빵 투자하셨잖아. 이거 몰빵 투자할 만큼까지는 아니거든. 셀리버리. 왜냐면 이게 이게 하여튼 제가 조심할 때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일단 현금화 좀 많이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한국선제 02550 한국선제인데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 50%, 이것도 50%? 이거 3,500원에 50%? 글쎄요, 한국선제 50% 왜 사셨어요? 이게 50%씩이나 살 주식인가? 나 이거 모르겠는데, 한국선제. 이게 뭐 그렇게 나쁘지까지는 않은데, 그것도 이게 50%씩이나 뭐 자기 포트의 절반이나 사서 배팅할 만한 주식인가? 글쎄요, 저는 이거는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이 회사. 한국선제라는 회사 공부 좀 더 해보세요. 이 회사 50%씩은 한 사실 거면 한 20% 미만으로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 한 20% 미만. 50%까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비중 포트만 좀 조절할게요. 20% 미만. 아시겠죠? 다음 종목. 서울반도체입니다. 046 890. 서울반도체인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19,000원 정도 지금 매수가 20% 정도 되는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LED 뭐 때문에 올라오는데 지금 다시 살살 내려가고 있죠. 근데 물량 되게 많아요. 위에 물량 되게 많은 애야. 웬만해서는 그 미니 LED 가지고 지금 미는데 글쎄 다 서울반도체 저는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보여요. 서울반도체가 주봉 월봉으로 보면 이게 반등한 게 아니에요, 실은. 그렇게. 그래서 이거 진짜 물량 부담 많고, 전 웬만하면 서울반도체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오네. i3 시스템입니다. 4430인데요.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35% 25,000원인데 요즘 뭐 이런 애들 많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쉬는 애들.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왜냐하면 시세를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뽑은 건 아니었거든요. 요 당시에 요때 코로나 이후로 반등하는 애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킨다는 거는 나름대로 매력은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 25,000원 정도 되는데 비중이 35%잖아요. 우리 비중 조절만 합시다. 4904님. 요거 20%로 비중 조절만 하고 가지고 갑시다. 왜냐면 요 정도에서 이거 가지고 뭐 너무 위험하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플바이오입니다. 4840입니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패턴이죠. 신규 상장 패턴상 좋은 패턴.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서 조정하고 나서 지금 얘는
2만 3천 원, 2만 3천 원, 2만 3천 원, 뭐 2만 원, 2만 3천 원 위에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패턴인데 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분 4만 9천 원인데요. 제가 보기엔 웬만하면 이번에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라리 여기 어디에서 테스트해서 그 뭐 올라가거나 이런 폼을 잡았을 때 그때 재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아니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다시 또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잠깐 해드렸지만 긴 그림 뭐 5년, 10년, 20년의 통계를 내보면 금리 상승기에 결국 주식시장은 나중엔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를 올렸을 때는 결국 어느 정도 텀에서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쳤고 특히 유동성 장세에서는 악영향을 항상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 이만 오늘 물러가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